컴퓨터를 운영하려면 명령을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컴퓨터를 운영해 주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한 명령어들의 모임, 이것을 우리가 DOS라고 하죠. DOS. DOS는 뭐의 약자냐면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디스크를 오퍼레이팅, 조작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그런 뜻이죠. 퍼스널 컴퓨터의 모든 장치를 관리, 제어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의 모든 동작이나 명령은 이 DOS를 통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DOS를 중간 매개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디스크를 활용해주는 명령어들의 모임, 그것이 DOS라 그랬죠. DOS에 아주 기초가 되고 있는 dir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파일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dir 어떤 옵션을 한번 줘보죠. 엔터. 명령이 끝났으니까 엔터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CPU가 이런 걸 알려주겠죠. 그리고 CPU가 알려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 DOS가 해주는 역할이죠. 자, dir을 봤더니 지금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점으로 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죠. 대괄호로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서브 디렉토리, 즉 부 디렉토리라고 하는 경우고요. 또 각각의 autoexec.bat, command.com, config.sys 이렇게 각각의 하나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디스크 안에는 어떤 파일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죠. DOS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우게 될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로터스 프로그램, DBase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디 들어있습니까? 디스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로터스나 DBase 프로그램을 다시 뽑아내 와야 되겠죠. 우리가 실행한다는 얘기를 쓰죠. 또 운영하다가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면 그 데이터를 다시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건 누가 해줍니까? DOS가 해줘요. 우리는 뭘로 해주고요? 심어라, 실행해라 하는 것들을 DOS 명령어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안에 정보가 기억되어 있고 그 기억된 정보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줘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DOS라고 합니다.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 곳 앞에 보니까 프롬프트가 보여지죠. 프롬프트에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컴퓨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드라이브가 어떤 드라이브다라는 것을 표시하죠. 현재 어떤 드라이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C 드라이브랑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비디오 교재와 동봉이 되어져 있는 디스크 중에 하나를 A 드라이브에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C 드라이브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A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A 드라이브 지정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연결되어져 있는 C 드라이브를 A 드라이브로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A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변경이 됩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B 드라이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B 엔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B 드라이브에 어떤 것이 들어있다 없다를 점검해주고 별 얘기 없이 B 드라이브에 제대로 들어져 있으면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다시 C 드라이브를 한번 가봅시다. C 엔터. 드라이브 지정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A, B, C으로 드라이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DOS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 한번 알아봅시다. 도대체 디스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명령이죠. dir, 디렉토리를 표시하라 라는 뜻입니다. 디렉토리의 약자로 dir하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화면에 현재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들을 보여주죠.
드라이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dir 명령 뒤에는 어떤 여러 가지 dir 명령을 좀 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드라이브를 지정해주는 옵션이 붙을 수 있는데 dir 디렉토리를 보여주세요. 한 칸 띄고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보여주십시오. A 컬런 엔터. 자, A 드라이브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보여지죠. 자, 이번에는 dir 명령어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옵션을 한번 알아봅시다. 파일 이름이 아주 많을 때에 그 이름들을 옆으로 가로로 표시해 주라는 것이 있죠. 폭으로 표시하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dir 옵션은 /w 옵션을 사용하죠. 그리고 원학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C 콜론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C 드라이브라는 것은 프롬프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죠. 엔터. 어떻습니까? dir 명령에 여러분들 한번 맛을 잠깐 한번 보셨죠? 자, 이제 dir 명령이 화면에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dir 엔터. 한 줄에 하나의 파일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개의 파일들이 나타나져 있다. 24줄이니까 화면은 가로로 80컬럼, 그 다음에 세로로 24줄을 표시해 줄 수 있지만 밑에 2줄, 그 다음에 밑에 프롬프트 이거를 빼고 나니까 한 20개, 21개 정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위에 것이 다 안 나타납니다. 지나간 걸 보실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보도록 하죠. 화면 왼쪽에 보시니까 AutoEXEC, DOS, HWP부터 밑에 쭉 Free Info까지 8개의 글씨로 또 그 다음에는 3개의 글씨로 생략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r 그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시각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파일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확장자 그리고 이 파일이 이것이 파일이다 아니면 부디렉토리다 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부분 그리고 앞에 있는 파일의 길이를 나타내주든가 아니면 크기를 나타내주는 바이트 수 그 다음에 그 파일에 생성된 날짜 아니면 최근에 수정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그 뒤에는요. 수정된 날짜나 시간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밑에서 두 줄은 어떤 겁니까? 총 이 드라이브에는 몇 개의 파일이 들어있고 현재 보이는 것이요. 몇 개의 파일이 들어있고 몇 개의 바이트를 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몇 개의 바이트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표시하죠. 바이트 어떤 것이죠? 하나의 문자를 표시한다 그랬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화면 중간에 커맨드 컴이라는 것이 있죠. 커맨드 이것은 앞에 있는 파일 이름입니다. 그 뒤에는 그 파일의 성격이나 또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형태를 표시해주는 우리가 보통 확장자 내지는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파일 이름은 커맨드, 확장자 컴, 즉 커맨드 명령어란 뜻이죠. 그리고 파일의 크기는 47,845 문자, 즉 바이트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91년 11월 1일에 작성된 것이고 5시에 작성이 된 것이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즉 한 파일에 대한 정보와 기록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 바로 옆에 보니까 저 위쪽으로 DIR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것은 나중에 하드디스크 설명할 때에 다시 한번 설명이 드리겠지만은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조각, 즉 영역으로 나누어서 쓰게 되는 부디렉토리, 즉 서브 디렉토리를 표시해 주는 것이죠.
즉 윈도우나 스토리나 마우스나 로터스라고 하는 부디렉토리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93년 2월 5일 날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 거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앞에서 24개의 파일을 한 화면에서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한 화면씩 한 화면씩 쪼개서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dir 명령을 좀 더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옵션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dir /p. 이 옵션은 한 화면을 한 번씩 쉬어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죠. 엔터. 실제적으로 앞에 우리가 지나가 버린 것을 못 봤었지만 dir의 결과는 C 드라이브의 상황을 쭉 표시를 해주고 앞에 bin, dbase 이런 부분도 나타나져 있고요. 맨 밑에 좀 더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요. 좀 더 나머지 부분을 더 보고 싶을 때에는 아무 키나 눌러주면 다시 계속하겠다라는 표시가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글 도스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무 키나 누르면 계속됩니다라는 한글 메시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엔터. 나머지 한 5개의 파일들이 다시 나타났죠. 이래서 파일이 200개, 3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져 있는 파일을 보는 방법에는 /p를 해주시면은 한 화면씩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파일 이름은 필요하지만 뒤에 있는 크기와 날짜와 시간은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빨리빨리 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질 않죠. 파일 이름만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파일 이름들을 뒤에 나머지 정보는 보지 않고 파일 이름들만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 했을 경우에 가로폭으로 나타내 주어라 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w라는 옵션이 있죠. wide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명령어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dir 보여주세요. 어떤 거? /w 폭으로 보여달라는 얘기죠. 엔터. 앞에서 dir 명령어에서 부디렉토리가 이제 대괄호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일 이름들만 표시가 되고 파일 이름들이 옆으로 가로폭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타나시는 걸 볼 수 있죠. 24개의 파일이 이렇게 5줄, 6줄로 표시를 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파일 이름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w 옵션의 묘미죠. 자, 이번에는 현재 C 드라이브에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을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디렉토리를 잠시 보도록 합시다. 그럴 때에는 dir 보여주세요. 한 칸 띄고요. 우리가 어떤 내용 드라이브 같은 걸 지정할 경우에는 대부분 한 칸 띄워줍니다.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A 콜론 앞에서 우리 설명했었었죠. 명령이 끝났으니까 엔터 눌러주시면 A 드라이브에 있는 디렉토리 이름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들 중에서 원하는 파일들만 몇 개 골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려고 보니까 현재 C 드라이브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A 드라이브를 지정하고 또 A 드라이브를 지정해 줘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아예 A 드라이브로 바꿉시다. 드라이브 자체를 바꿔주는 거 우리 아까 처음에 해봤었어요. A 콜론 엔터. 드라이브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미 이제는 A 드라이브를 지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dir 엔터. 바로 앞에 결과에서는 A 드라이브의 것을 보고 싶을 때 dir A 콜론 엔터 눌러줬지만 이제는 A 콜론 눌러줄 필요가 없겠죠. dir 엔터. 와일드카드에는 별표와 물음표가 있습니다.
별표는 별표가 쓰여진 곳에 자릿수에 전혀 상관이 없이 모든 문자를 표시하고요. 대신하는 거죠. 대체 문자가 되겠습니다. 물음표는 물음표를 표시한 자릿수만큼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습득을 해보도록 하죠. 많이 사용하는 별표 와일드 문자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에 나타난 걸 보니까 A:dir, 그쵸? dir에는 이런 9개의 파일이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S로 시작되는 파일 이름만 한번 보도록 하죠. dir 보여주세요. 한 칸 띄고 워낙은 A 컬런 해야 되겠지만 앞에 A 컬런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생략하고요. S로 첫자가 시작하고 나머지 7자리는 모든 문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확장자를 의미하죠. 확장자 별표 확장자는 어떤 것이든 다 좋고 첫 글자가 S로 시작되는 파일 이름들만 한번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엔터. 앞에 표시됐던 9개의 파일들 중에서 첫자가 S로 시작되는 파일 이름들 2개가 나왔죠. 점점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100개, 200개 파일을 점점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들만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디렉토리 내용을 한번 보았습니다. dir 명령으로 봤죠. 하드디스크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원이 한두 명인 경우에는 한 방에서 써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직원이 점점 많아진다든가 학생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1반, 2반, 3반 영업부, 관리부, 기술부 이렇게 나누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주듯이 하드디스크도 첫 번째 플로피 디스크 하나, 두 개, 세 개로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디스크를 넣었다 뺐다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하드디스크에다가 구분을 해서 그리고 구분을 해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안 되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어떤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 모여서 데이터를 모아놓게 되죠.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어떤 영역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디렉토리를 나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가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부디렉토리 내지는 서브 디렉토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드디스크가 서브 디렉토리로 나눠져 있다. 아니면 부디렉토리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 바로 전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디렉토리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앞에서 봅시다. dir 봤더니 저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스 dir?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도스에 관련된 명령들이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또 hwp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래 한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는 뜻이죠. 위에선 5번째 보니까 로터스 dir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로터스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디렉토리 다른 얘기로 방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파일 네임 있는 곳에 이름이 있고 그 뒤에 부등호 표시하고 dir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파일이 아니란 뜻이죠. 왜? 확장자의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파일이 아닙니다. 부디렉토리란 뜻이고 그 밑에 쭉 가보면은 하나의 파일에 대한 파일 이름과 확장자와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의 독단적인 파일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하드디스크에 여러 개의 파일 이름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 개의 구역,
방, 다른 얘기로 부디렉토리들이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이미 나눠진 부디렉토리 하나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방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의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그리고 그 방의 편말을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는 이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디렉토리로, 부디렉토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명령은 디렉토리를 바꾼다, 현재 작업하려고 하는 디렉토리를 바꾼다 라는 명령어 change 디렉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cd, 그것은 change 디렉토리의 약자죠. cd, change 디렉토리, 잠깐 띄시고요. 우리 도스 디렉토리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도스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져 있는 방 이름 DOS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엔터. 밑에 보세요. 프롬프트가 바뀐 게 보입니까? 네. 도스가 야, 너 지금 C 드라이브에 도스라는 방에 들어와져 있다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프롬프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스 디렉토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주는 명령은 뭐라 그랬죠?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을 보여주세요. dir. 잊지 않으셨죠? 엔터. 엄청나게 많은 파일이 나오죠? 엄청난 파일이라고 그랬는데 몇 개요? 84개의 파일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너무 많은 파일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어떻게 해요? 잠시 쉬면서 dir/p, 그쵸? 엔터. 한 화면 아무 키나 눌러주시고 또 아무 키나 눌러주시고 아직도 멀었네요. 아무 키나 눌러주시고 또요.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것을 한 화면씩 잠깐 쉬면서 봤습니다. 이럴 때 더 편하고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w죠. dir/w. 엔터. 어떻습니까? 한 화면으로 파일 이름들이 모두 다 나타나죠. 우리 아까 금방 실행할 수 있는 파일들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확장자가 exe 그리고 확장자가 com인 것이 그런 파일들이라고 그랬죠. 한번 그런 파일들만 와일드카드를 사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dir 잠깐 띄시고요. 파일 내용은 뭐든지 다 좋다. 별표 Shift 누르고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점 눌러주시고 com. 명령이 끝났으니까 엔터. 19개의 파일이 들어있네요. 하나 더 해봅시다. 확장자 exe인 거 앞에 있는 명령어를 불러서 exe 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파일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네 보원이라 그랬고 F3은 모두 다 보는 거라 그랬죠. F3. com을 exe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커서 앞부분의 것을 지우는 거 백스페이스 키라고 그랬죠? 3번 눌러서 지워주시고 exe 엔터. 부디렉토리 도스 부디렉토리에서 이제 다른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스라는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방문을 닫고 제일 첫 번째 들어갔던 루트 디렉토리, 즉 디렉토리의 제일 근본이 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렉토리 이동, 디렉토리를 바꾸는 명령이 cd였었죠. change 디렉토리 한칸 띄시고요. 제일 근본이 되는 디렉토리다라는 뜻으로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 루트 디렉토리는 어떻게 표시를 해주냐면은 엔터키 바로 위에 백스페이스 옆에 보시면 역슬러시가 있어요. 그것을 표시를 해주시면은 루트 디렉토리로 간다는 것이 표시가 되죠. 한글 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역슬러시를 누르면 아마 원 표시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엔터 한번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루트 디렉토리로 간 걸 볼 수 있죠? 자, 이 루트 디렉토리라는 것은 하드디스크 이 자체를 우리가 워낙은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컴퓨터를 디자인한 사람이 컴퓨터에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마치 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나무의 제일 뿌리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루트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루트 디렉토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dir로 엔터 눌러줍니다. 우리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할 텐데 이 워드 프로세서에 관련되는 모든 데이터가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hwp라는 디렉토리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으로 작업하고자 하는 디렉토리를 바꿔봅시다. 그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change 디렉토리. 잠깐 띄시고 워낙은 C 드라이브에 루트 디렉토리에 hwp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하지만 앞에 C 컬런 루트라고 프롬프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생략해도 되겠죠? 루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hwp 엔터. 프롬프트가 hwp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 즉 hwp 서브 디렉토리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w로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역슬러시 치지 않는 거 잊지 마세요. 바로 전에 역슬러시 쳐놓으니까 슬러시 치는데도 역슬러시 치셔서 에러 나시는 분들, 오류가 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엔터. 파일들이 좀 많죠? dir 엔터. 아래 한글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시작해 주는 것은 아마 확장자가 EXE인 것들의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봅시다. 별표.exe 엔터. 쭉 훑어보시면 중간에 hwp exe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래 한글 실행 어떻게 합니까? exe 빼고요. 아래 한글 hwp 엔터 해주시면 실행이 되죠. 실행하는 파일은 파일 이름만 치면 실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파일 실행하는 방법, 파일 이름만 치고 엔터. 아래 한글이 시작이 됐죠? 아래 한글은 다음 편에서 우리 아래 한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볼 거니까 일단 빠져나갑시다. 아래 한글에서 빠져나가는 것 F10 끝나겠다. 엔터. 아래 한글이 끝났습니다. 아래 한글 부 디렉토리, 즉 아래 한글 방에서 다시 되돌아 나와 봅시다. 루트 디렉토리로. 디렉토리를 바꾸는 거 cd. 그리고 루트 디렉토리로 가겠다. 역슬래시. 명령이 끝났으니까 엔터. 프롬프트가 루트 디렉토리로 간 것을 볼 수 있죠. dir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dir 엔터. 이렇게 부 디렉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파일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져 있는 부 디렉토리 이름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dir 잠깐 띄시고요. 와일드카드 치시고 점만 쳐주시면 가능합니다. 엔터. 들어가져 있는 부 디렉토리 이름들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16개의 파일이 들어있다. 그리고 0바이트 이건 무슨 뜻입니까? 0바이트 썼단 얘기죠? 부 디렉토리니까, 부 디렉토리 파일들이니까 실질적으로 파일 바이트를 쓴 건 없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는 이미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만 사용을 해봤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 보고 실행해보고 다시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이번에는 들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은 make 디렉토리의 약자 md를 씁니다. 그리고 한 칸 띄시고 원하는 디렉토리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디렉토리를 임시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디렉토리를 만들겠다. make 디렉토리. 워낙 mkdir이죠. 근데 그거의 약자로 우리 약어를 많이 쓰니까 md 한 칸 띄시고요. 어디에다가 루트 디렉토리에 만들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앞에 루트 디렉토리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해도 가능할 거예요. 우리는 원칙으로 합시다. 루트 디렉토리, 그 다음에 임시, 엔터. 별 얘기 없이 프롬프트가 떨어졌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md라는 이름이 잘못됐든가, 명령이 잘못됐든가,
뭐 경로명, 즉 루트하고 쓴 것이 잘못됐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겠죠. 명령이 잘못됐다. 그런 디렉토리는 만들 수가 없다. 디렉토리 명이 중복됐다. 등등등. 그런데 별 얘기 없이 됐다는 얘기는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임시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dir 한칸 띄고 별표 점 엔터.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진 날짜와 시간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주는 명령은 make 디렉토리입니다. 하나 더 만들어보죠. md 한칸 띄고 etc 기타 프로그램들을 한번 넣어보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죠. 엔터. 확인 별표점 엔터. 바로 밑에 etc 파일 만들어졌습니까? 디렉토리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 필요한 디렉토리들을 이렇게 make 디렉토리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역을 나눌 수가 있죠. 자, 임시란 디렉토리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change 디렉토리 한칸 띄고 임시 엔터. 임시란 디렉토리로 들어갔다는 것이 프롬프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dir로 확인해 봅시다. 엔터. 부 디렉토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인 파일 두 개가 생깁니다. 점점. 여기서 눈여겨봐주실 거 점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파일은 디렉토리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죠. 그래서 임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생기고 임시 디렉토리가 지워지면 같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애써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까 또 etc 디렉토리만 만들어 봤었죠? etc 디렉토리로 가려면 일단 change 디렉토리 1, 2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change 디렉토리 etc 하고 들어가면 되겠지만 여기서 직접 etc라는 디렉토리로 건너뛰는 방법을 해봅시다. 디렉토리를 바꾸는 게 뭐죠? change 디렉토리죠. 한칸 띄시고요. 도스는 잘 모르긴 하지만 도스에 정확하게 길만 가르쳐주면 도스는 찾아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주죠? 어떻게 해요? 야, 루트에 등록된 etc라는 디렉토리로 가라.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부 디렉토리 명을 루트 디렉토리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도스는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해볼까요? 엔터. 임시 디렉토리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change 디렉토리 한칸 띄고 루트의 임시 엔터. 네, 꼭 루트 디렉토리로 가서 부 디렉토리로 갈 필요 없이 그 디렉토리 내지는 그 파일이 들어있는 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패스라 그러죠. 이 패스명, 패스 네임을 정확하게만 넣어주시면 도스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쫓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아까 도스 디렉토리를 갈 때 원화가 어떻게 해야 돼요? change 디렉토리 한칸 띄고 루트로 가서 change 디렉토리 한칸 띄고 dos 해야지 갔었죠.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패스 네임을 사용해 봅시다. change 디렉토리 한칸 띄고 루트에 임시 엔터. 직접 갑니까? change 디렉토리 한칸 띄고 루트에 etc 엔터. 되셨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을 때 경로명, 즉 패스네임을 정확하게만 지정을 해주신다면은 도스는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내지는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다는 것도 패스네임, 도스가 해주는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만들어진 부 디렉토리, 지금 우리 임시하고 etc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는데 이 etc라는 디렉토리에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한번 복사해주는 과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 하드디스크에다 복사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플로피에서만 쓰면 속도도 느려지고 또 플로피 디스크의 수명도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다가 이동 복사해주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사 명령어로 들어갑시다. 복사 명령어는 copy라는 명령어를 쓰죠. 그리고 한 칸 띄시고 원본 파일,
들어가고요. 또 한 칸 띄시고 복사되는 곳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요. dir 한 칸 띄고 A 드라이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엔터. 네, 이러한 파일들이 있네요. 여기서 서브 디렉토리는 빼고 파일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파일을 C 드라이브 어디요? etc라는 디렉토리에다가 한번 복사를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루트 디렉토리에서 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방문을 열어놔야 이삿짐이 들어오죠. change 디렉토리 한 칸 띄고 etc 엔터. etc 디렉토리로 들어갔죠. dir로 확인해 보시면은 etc 디렉토리는 새로 만들어진 디렉토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라는 파일 두 개만 들어가져 있고 파일은 하나도 없죠. 별표. 즉 우리가 모든 파일을 지정하고 싶을 땐 별표를 했고 만약에 확장자가 com 파일만 복사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확장자 .com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부분적인 파일, 즉 S로 시작되는 파일만 한번 복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시고 카피 명령어에서 카피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원본 파일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복사본 목적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목적지가 어딥니까? C 드라이브에 그렇죠? 루트에 etc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이거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tc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만 지정을 하면 그 드라이브의 현재 디렉토리 우리가 다른 얘기로 current 디렉토리라고 하죠. 현재 프롬프트가 보여주고 있는 current 디렉토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해줍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엔터. A 드라이브에 들어가져 있는 S로 시작되는 파일 아마 두 개가 C 드라이브 etc라는 디렉토리로 복사가 되었을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dir 엔터. 어떻습니까? A 드라이브에 들어가져 있는 S로 시작되는 파일 두 개가 복사된 거 보실 수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A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을 한번 복사해 봅시다. 카피 한 칸 띄고 A 드라이브 별표를 여기서 C 컬런 생략해도 되겠죠? 해볼까요? 엔터.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요. C 드라이브의 etc라는 디렉토리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포맷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항상 사용하던 디스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디스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포맷 명령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브에 새로운 디스크를 갈아 끼워 넣어주시고요. 그 디스크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286이나 386이나 486에 전용으로 쓰고 있는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디스크는 2HD 디스크죠. 2HD는 286, 386, 486 기종에서 전용이기 때문에 그냥 포맷 한 칸 띄고 드라이브 디스크 새로운 디스크가 들어가져 있는 드라이브명 A 컬런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포맷이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새로운 디스크 지금 갈아 끼워 넣습니다. 엔터. 자, 새로운 디스크를 A 드라이브에 넣고 준비가 됐으면 엔터를 눌러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엔터 한번 눌러봅시다. 엔터. 자, 지금 디스크를 포매팅하고 있습니다.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체크 디스크라는 것은 C 드라이브의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컴퓨터의 전반적인 메모리, 총 용량도 그리고 남아있는 바이트 수도 보여주고 있죠. 자, 디스크에 토탈 바이트, 파일이 몇 개 들어있고 부디렉토리는 몇 개고 사용하고 있는 파일은 몇 개고 그 디스크에는 얼마만큼의 나머지 용량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보시긴 좀 힘드시겠지만 디스크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세 줄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메모리 총 바이트 수, 그리고 남아있는 바이트 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A 드라이브, 금방 포매팅 했던 A 드라이브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죠? 체크 디스크 A 콜론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도 F3 키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F3를 한번 눌러봅시다. F3. 앞에 했던 명령어에서 우리 A 컬럼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백스페이스로 2개 지우시고 A 컬럼 엔터 눌러주시면은 A 드라이브가 불이 들어오고 A 드라이브 체크 점검을 해주죠. 분리명도 나타나고요. 또 이 토탈 바이트스도 나타나고, 우리 아까 5개의 파일, 애플이 뜨는 파일들 복사했던 거 생각나시죠? 또 토탈 바이트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데이터들을 복사를 한다든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 디스크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좋죠. 지금까지 여러분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기능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와 함께 여러분에게 제공된 교재 책자를 적극 활용하셔서 기초 지식들을 숙달하시기 바랍니다.